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14명으로 이틀 연속 1,0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22명이 늘어 역대 최대치입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지만 사회 경제적 피해가 워낙 커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영국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우선을 내세우던 유럽도 화이자 백신이 승인되면 일주일 이내에 사용 절차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이 동시에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주요 회원국도 접종 날짜를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 세계 최초로 허가된 급성 심근경색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줄기세포를 냉동 보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면 세포를 얼릴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당시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서운 한파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날씨가 풀리겠지만 여전히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 내일 새벽에는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 눈까지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14명으로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고령층 환자가 늘면서 하루 새 22명이 숨져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사흘째 두 자릿수로 사망 누적은 63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16명이나 발생해서 역대 최대인 누적 242명이 됐습니다. 지역 발생은 993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수도권에서만 784명으로 서울 420명, 경기 284명, 인천에서 80명이 확진됐고 세종과 전남을 뺀 전국 15개 시 도에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21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663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33,610명에 달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계획된 수도권 임시선별진료소를 최대한 빨리 설치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처음 시도하는 이번 무작위 선제 검사에서 지난 이틀 동안 확진자 68명을 확인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상 부족 문제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집에서 이틀 이상 대기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병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하고 지자체도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성탄절과 연말을 앞두고 호텔과 파티룸, 펜션 등에서 소모임 예약이 급증했다는 보도는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의 안전을 위해서 각종 만남이나 모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멈추지 않으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단계인 3단계 격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들어가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만큼 정부는 세부 내용을 조율하며 국민의 참여와 협조를 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요건이 충족됐습니다. 최근 일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800명 이상 환자 수 범위에 진입했습니다. 다만 3단계는 사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현재 마련돼 있는 방역 수칙의 세부 내용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3단계가 시행되면 현재는 상점이나 약국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한 대형 마트나 미용실 등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런 지침에 대해 반론이 나오고
스키장 같은 특수시설은 어떻게 할지, 또 식당에서 취식을 아예 금지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들이 해당 업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현실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한 판단들을 종합하면서 저희가 내용을 가다듬고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집단 감염보다는 선행 확진자 접촉을 통한 전파가 늘고 있어 이런 경향에 맞춰 방역 지침을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3주 전에는 집단 감염이 40, 선행 확진자 접촉이 25%였지만 최근엔 정반대 43대 21로 역전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소규모 가족이나 친지 모임을 통해 감염된 사람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 감염이 확대돼서 이제는 어느 곳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지금 목록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업종 이외에 다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게 큰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1, 2차 대유행을 기준으로 만든 거리두기 지침이 달라진 전파 양상을 따라가지 못해 3차 대유행을 초래한 정부가 얼마나 현실성 있는 세부 방역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확실한 건 국민의 동의와 참여가 없다면 이번 3단계 조치도 앞선 단계들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 힘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 1,000명대로 나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거라는 내용의 사설 정보지, 이른바 찌라시가 돌고 있는 데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발표가 임박했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최근 허위 뉴스, 괴담 등이 증가하고 있어 정례 브리핑에서도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서는 하게 되면 중대본에서 충분히 사전 고지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서울에선 연일 400명대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병상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시민들에겐 자발적인 3단계 거리두기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 85.7%, 중증 환자 잔여 병상 1개, 생활치료센터에 즉시 이용 가능 병상은 245개, 16일 현재 거의 동락이 직전인 서울시의 병상 현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특히 확진자가 급증한 12월 이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는 21.9%에 이르고 무증상 확진자 비율도 31%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택격리 치료는 안 된다는 목표 아래 우선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십자 병원 등 5곳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해 278병상을 확보하고 중증 병상은 이번 주에 2개, 연말까지 6개 상급 종합병원에 18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19 치료 단계별로 회복기 전담병원과 준중환자 병상을 별도로 운영하고 음압시설까지 갖춘 컨테이너 병상 150개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9개 자치구가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는 이번 주 13개 구가 추가돼 병상을 1,90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민간에서는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병상 280개가 추가 운영되고 서울시립대 기숙사에도 520병상이 설치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병상을 영끌 확충해도 최근의 확진자 증가세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결국 시민들에게 3단계 거리두기를 호소했습니다. 3단계 격상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강제로 멈춰야 하는 3단계 시간이 오기 전에 시민들 스스로 자발적 3단계 거리두기에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코로나19 고위험 집단에 대해 무료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등 유통물류업과 음식업 종사자, 콜센터, 봉제사업장 등 이른바 산밀 환경에 노출되는 집단이 대상입니다.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는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종사자, 긴급돌봄 종사자와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도 우선 전수검사 대상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적 손상에 한국이 가장 덜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경제 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모델을 이용해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장기 경제 손상 정도를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 취약성을 0에서 10까지 지수화한 결과 한국은 3점으로 평가 대상 국가 중 가장 덜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호주와 독일, 중국, 스웨덴, 미국,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신흥시장 국가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 손상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2011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하티셀그램 AMI라는 급성 심근경색 줄기세포 치료제의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환자들의 줄기세포를 냉동 보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획탐사팀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티셀그램 AMI, 9년 전에 품목 허가받아 시판된 세계 최초 급성 심근경색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심근경색 치료제가 공식 허가를 받으면서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 상업화에 성공했습니다. 하티셀그램 AMI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골수에서 얻어낸 중간엽 줄기세포로 만들어집니다. 심장에 투여하면 심장이 온몸으로 피를 내뿜어주는 능력을 일부 회복시킨다는 점을 근거로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조사인 파미셀이 허가 내용과는 달리 줄기세포를 얼렸다가 녹여 치료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냉동 프로세스가 중간에 저희가 보았을 때는 없어 보이는데 냉동에 대한 부분은 왜 여쭈시는 걸까요? YTN이 확보한 환자 관리 일지입니다. 영업사원이 작성한 건데 냉동 보관, 이른바 줄기세포 뱅킹을 하고 수년 뒤 치료제를 투약한 환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와서 맞으려고 그러면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모집을 했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지시를 했고. 영업사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병원에 찾아간 환자들 가운데 일부도 냉동 후 투여를 권유받았습니다. 이제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라 권유했던 거죠. 한번 골수 채취해서 배양해서 3번까지 이제 아마 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관해놨다가. 예. 파미셀 측은 단순 채취한 골수 혈액을 얼린 것으로 제조 공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는 최소 조작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는 달랐습니다. 우선 세포를 단순히 얼리더라도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가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을 벗어나면 아무리 최소 조작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건 약사법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고 식약처도 수차례 밝혀온 내용입니다. 과거 파미셀의 홍보 영상을 보면 골수 혈액이 아닌 줄기세포를 얼린 것 아니냐는 의문도 듭니다.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운송된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해 보관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에는 약 7일이 소요됩니다. 골수 혈액에서 분리한 단핵세포를 배양해 줄기세포를 얻어내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채취한 골수 혈액이 아니라 줄기세포를 얼리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전 파미셀 줄기세포 연구소 직원들을 통해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티셀그램을 만들기 위해 뱅킹 고객의 골수를 해동했더니 줄기세포가 배양되지 않는 불량이 일부 나왔고 이 때문에 치료제로 만들어 팔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기 위해 줄기세포를 배양한 뒤 얼렸다고 말했습니다. 단순 냉동 및 해동은 최소 조작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그 해동된 것을 배양을 할 때는 일반적인 다른 세포들도 배양을 할 때는 그것이 세포 치료제로서의 안전성에 대한 그 검사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티셀그램 제조 과정에서 무허가 줄기세포 냉동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관계 당국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전북 고창의 유경 오리 농장에 대한 도축장 검사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장흥의 도축장으로 온 해당 농장의 오리를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하루에서 3일이 지난 뒤 나올 예정입니다. 중수본은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하고 해당 농장과 도축장의 이동을 통제하며 도축장 내 오리를 매몰 처분하는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한파가 점차 누그러지겠지만 밤사이 중서부 지방에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기상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져 밤에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에 눈이 오겠고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 영서 남부에 최고 7cm,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대전 2도, 광주와 대구 4도 등 어제보다 3도에서 4도 높아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잠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출근길 이면도로 곳곳에 눈이 빙판을 이룰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이언스 TV가 2008년 개국 이후 13년 연속 공익 채널로 선정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번 달 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익 채널과 장애인 복지 채널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공익 채널에는 과학, 문화, 지능 분야 사이언스 TV를 비롯해서 3개 분야 9개 채널이 포함됐습니다. 선정된 채널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네, 미국에서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에 접종한 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코로나19 백신을 공개적으로 맞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알래스카주의 의료 종사자가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에 입원해 구체적인 상태에 대한 관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나타난 두 건과 유사한 과민증 반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We heard from 2 allergic reactions and both of the individuals had prior history of severe allergic reactions, also carrying allergy anaphylaxis pen with them. 하지만 영국 사례와는 달리 다른 약물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음식 등 다른 유형의 알레르기를 앓은 적이 있는지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질병예방통제센터 CDC는 백신 접종을 승인하면서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안전하게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백신을 공개적으로 맞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안전하다는 걸 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But I want to make sure that we demonstrate to the American people that it is safe to take. They're working on that plan right now, and when I do it, I'll do it publicly. 언제 맞을지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백신을 맞으려는 줄을 앞지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가 될 거라며 CNN 방송이 대통령 인수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부부는 현재 시각 18일 접종하겠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이 백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신 접종 시기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영국과 미국이 서둘러 백신 접종을 시작하자 안전 우선을 내세우던 유럽연합 EU도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27개 EU 회원국이 동시에 접종을 시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르면 크리스마스 직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되도록 빨리 27개 회원국이 함께 같은 날 백신 접종을 시작하자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은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회원국의 단합을 보여주고 뒤처지는 나라가 없도록 접종 시기를 조율하자는 겁니다. EU 주요 나라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백신 접종을 서로 조율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Un objectif avant l'été et donc autour du printemps d'avoir ensuite, après les personnes âgées en maison de retraite, vacciner des personnes. 유럽 의약품청도 화이자 백신의 승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회의를 오는 21일로 일주일 앞당겼습니다. 여기서 승인되면 EU 집행위는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최종 사용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모든 승인 절차는 일주일 내에 끝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밝혔습니다. 시나스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오는 26일쯤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means that this vaccine will be the Christmas gift for all Europeans if everything goes well.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중남미 국가들도 앞다퉈 화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를 시작으로 칠레와 코스타리카, 파나마가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멕시코의 경우 곧 주문한 백신 물량이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칠레와 코스타리카 등은 주문은 해놓았지만 백신이 언제 도착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주요 회원국에 대한 백신 동시 접종을 추진하는 가운데 독일 베를린시 정부는 오는 27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옌스 슈판 독일 연방정부 보건부 장관과 16개 주 정부의 보건관리들이 코로나19 대책회의가 열린 뒤 발표됐습니다. 슈판 장관은 독일 기업 바이오엔테크가 미국 기업 화이자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했음에도 EU의 승인이 없어 미국이나 영국보다 접종이 늦어지는 상황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독일에서 요양원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중국이 결국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만든 백신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에서 접종하고 있는 백신을 중국도 사서 쓰기로 한 겁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제약사가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바이오엔테크가 내년까지 1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중국 본토에 공급한다는 겁니다. 바이오엔테크는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 접종 중인 백신을 미국 화이자와 공동 개발한 회사입니다. 사실상 거의 같은 백신이 중국에도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을 하는 중국 제약사 푸싱의약은 초기 물량이 모두 독일 공장에서 생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엔테크는 푸싱의약과 중국 장쑤성에서 백신 시험을 했지만 개발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시노팜과 시노백 등 개발을 주도하던 중국 주요 제약사들도 아직 성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페루에서 임상시험 도중 다리가 마비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페루 보건당국은 중국 시노팜사 백신의 시험을 중단한 채 여전히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브라질 정부는 중국이 만든 백신의 긴급 사용 기준이 뭐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중국산 백신을 공식 승인하고 접종을 하는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두 나라. 하지만 독자 개발을 내세우던 중국의 전격적인 수입 결정으로 혼선이 우려됩니다. 14억의 인구 대국인 중국까지 수입에 나서면서 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강력 한파 속에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으로 몸과 마음이 꽁꽁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추위는 지나가겠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우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불필요한 만남과 외출은 줄이고 조금이라도 감염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